선수는 럭셔리한 페라리로 복수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호날두 아들한테 첫 차가 생겼다는데 대체 어떤 차일까요? 그리고 일주일에 4억 원을 버는데 2천만 원짜리 차를 타는 선수들이 있대요. 과연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은 축구 스타와 차, 그거 관련된 에피소드를 쫙 풀어보겠습니다. 럭셔리카. 자, 호날두는 과거 맨유에 입단하자마자 약 1억 3천만 원짜리 포르쉐 카이엔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슈퍼카를 계속 사모았죠. 호날두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솔직히 몇 대인지 잘 몰라요. 굳이 맞춰보자면 한 40대나 41대? 정말 재밌는 게 차가 하도 많으니까 호날두 아들도 차고에 어떤 차가 없어졌는지 모르더라고요. 옛날에 호날두 다큐 영상 보면 호날두가 한 8살짜리 자기 아들한테 물어봐요. 무슨 차가 없어졌게? 그러니까 아들이 포르쉐? 롤스로이스? 아, 람보르기니! 이러더라고요. 참고로 호날두 아들은 현재 15살입니다. 근데 인스타에 퍼스트카, 자기 첫 차라면서 람보르기니에 기댄 사진을 올렸어요. 한 3억 9천만 원짜리. 아마 아빠가 타던 거 선물한 것 같은데 인생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재미가 없겠다. 재밌을라나? 자, 호날두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슈퍼카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뭐 1100억짜리 개인 전용기도 있으니까 말 다 했죠. 자, 그리고 아스날, 바르셀로나 등에서 뛰다가 현재 마르세유에서 활약 중인 오바메양 선수도 슈퍼카 광입니다.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등 해서 총 12대를 소유하고 있대요. 자, 오바메양의 슈퍼카 사랑은 아빠한테서 물려받았대요. 아버지도 축구 선수셨는데 아주 새빨간 아우디를 타고 다니셨대. 그래서 오바메양이 어릴 때 자연스럽게 축구를 하거나 자동차 장난감 갖고 놀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수로 성공해서 돈 많이 버니까 진짜 차를 장난감처럼 막 사모으는 거지. 근데 오바메양이 참 재밌는 게 아주 좋은 차를 사서 금박으로 랩핑을 해요. 옛날에 리버풀에서 뛰었던 엘하지 디우프 있죠? 그 선수도 자기 캐딜락을 금박으로 랩핑했었어요. 근데 확실히 굉장히 고급져 보이긴 해. 자, 그리고 과거 맨시티에서 활약했던 악동 발로텔리는 맨체스터에서 벤틀리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군복 무늬로 또 랩핑을 했어. 그때 발로텔리가 언론이 맨날 자기한테만 뭐라고 한다고 Why always me?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다, 난 숨어 다니고 싶다, 그런 의미로 그런 위장 무늬를 랩핑했나? 근데 오히려 눈에 더 띄는 것 같아요. 저 차는 무조건 발로텔리잖아. 자, 그리고 참고로 우주 대스타 베컴은 차에다가 랩핑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본인이 직접 차를 디자인을 했대요. 한 4억짜리 슈퍼카. 자, 그리고 과거 리버풀에서 왼쪽 풀백으로 활약했던 리세 선수 있죠? 그 선수는 럭셔리한 페라리로 복수를 했어요. 그게 뭔 얘기냐? 2005년에 리버풀이 그 유명한 이스탄불의 기적을 이뤄내면서 챔스 우승을 했어요. 그때 멤버였던 리세가 우승하고 나서 빨간색 페라리를 하나 뽑은 거야. 그래서 휴가 받아서 노르웨이에 자기 고향에 간 거죠. 근데 저기 어릴 때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가 있네? 보니까 맥도날드 옷을 입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리세가 굳이 따라가서 그 맥도날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있는 카운터에 가서 직접 햄버거를 주문했대요. 그러니까 약간 복수 아닌 복수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당시 상황에 대해 리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비교를 해보면 그 친구는 저기 있었고 전 여기 있었죠. 그 친구는 주문을 받을 때 절 분명히 알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챔스 우승했다는 걸 알았고 페라리가 제 거라는 걸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리세는 그 햄버거를 먹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하지만 그때 느낀 그 기분 하나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산차. 자, 해외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은 국산차를 또 많이 탑니다. 손흥민 선수는 미국에서 GV80 쿠페에서 내리는 모습이 목격됐고, 박지성 선수는 GV80, 이재성 선수는 GV70, 조기성 선수는 아이오닉5, 또 전북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 선수는 캐스퍼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수아레즈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 투싼을 타고 다닌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중에 그랜저가 있죠? 워낙 럭셔리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타고 다니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시승을 하고 왔는데 외부 내부 디자인 다 너무 고급지고 승차감이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저는 특히 안전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현대에서 나오는 그 음성 인식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누르셔가지고 뭐 창문 열어줘, 뭐 다 되고. 창문을 열어요? 네. 창문 열어줘. 네. 창문 닫으려다가 열지 말고 다시 닫아줘. 좀 어렵게 얘기하셨는데. 이 어려운 말을 인식했다고? 그리고 사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주차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차에 타고 내릴 때 삶의 질이 조금 많이 내려가는데 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 진짜 탐나더라. 요거 있으면 편하게 타고 내리고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 차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랜저 강력 추천드립니다. 내부 공간이 넓어서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현대자동차 하면 또 축구죠. 1999년부터 피파랑 아주 끈끈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
국가대표팀 공식 파트너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는 12월 5일 엄청난 행사가 열린다고 해요. 바로 현대풋볼데이 2025 with 그랜저. 최근 새롭게 오픈한 천안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서 대표팀 훈련시설 직접 구경하고 선수들이 먹는 밥 직접 먹어보고 이동국 선수님하고 한준희 해설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월드컵 프리뷰 토크하고 또 이동국 선수에게 직접 축구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행사명이 왜 with 그랜저냐? 대한민국이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11회 연속 본선 진출했잖아요. 근데 그랜저도 딱 1986년에 출시가 됐어요. 이건 운명이야. 괜히 국가대표급 세단이 아닌 거죠. 또 그랜저 하면 초창기 각 그랜저 때부터 성공의 상징이잖아요. 지금까지 그 이미지를 이어온 차는 그랜저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현대풋볼데이 2025 with 그랜저 행사는 40분의 그랜저 관심 고객을 선발하고 동반인을 포함해서 약 120분 정도를 초대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신청하시는 분들 중 희망자에 한해서 제가 직접 시승했던 그 그랜저 차량을 천안 아산역에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까지 타고 오실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검소한 차. 자, 검소한 차 하면 누가 떠오르죠? 바로 캉테. 첼시에서 뛸 때 주급이 약 2억이었어요. 근데 3,800만원짜리 미니 쿠퍼를 타고 다녀서 화제였죠. 자, 여기서 재미있는 건 그 미니 쿠퍼가 캉테가 첼시에 가기 전에 레이스터에 있을 때 샀던 차인데 그 당시 캉테의 동료 말에 의하면 캉테가 처음에는 아예 차를 안 사려고 했대요. 그냥 맨날 훈련장에 뛰어가려고 했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도 좋은데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은 보통 그렇게 하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됐대요. 그래서 억지로 미니 쿠퍼를 구입했나봐요. 캉테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차에 대한 로망 그런 게 전혀 없었대요. 미니 쿠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1억 3천만원짜리 벤츠 GLE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나 왜 이렇게 뭔가 서운하지? 변했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네딘 지단 형님도 유벤투스에 있을 때 다른 선수들은 다 페라리 타는데 본인은 피아트라는 평범한 차를 탔다고 합니다. 옷도 다른 선수들은 돌체앤가바나, 베르사체 이런 거 입는데 우리 다니 형은 청바지에 흰티, 아디다스 운동화 이렇게 소박하게 입으셨다는 거예요. 참 내 스타일이야. 자, 그리고 첼시와 인테르를 거쳐서 현재 나폴리를 맡고 있는 안토니오 콘테도 굉장히 검소한 차를 탑니다. 약 3천만원짜리 닛산 주크. 근데 한 번은 그 닛산 차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다른 차를 탔는데 그것도 비슷한 가격대의 도요타 야리스. 콘테가 뭐라고 하냐면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페라리나 포르쉐가 필요하진 않아요. 가족끼리 저녁 먹으러 갈 때도 이런 차로 충분하죠. 자, 리버풀에서 활약 중인 코나테도 주급이 1억 3천만원입니다. 근데 차는 5,700만원짜리 폭스바겐 골프예요. 물론 이것도 비싸지만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엄청 검소한 거죠. 코나테가 검소한 이유가 뭐냐? 5명의 형 그리고 1명의 여동생 이런 형제들이 자기 자신이 겸손하도록 계속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집안 분위기 자체가 사치랑은 거리가 좀 멀고 검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나테가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이 자기한테 너 변했어 이런 말을 할까봐 너무 두렵대요. 근데 보니까 코나테가 벤츠, 아우디 타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변했네. 참고로 맨시티의 그바르디올도 골프를 탑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크로아티아에서는 아버지 차 피아트 푼토라는 차를 타고 다닌대요. 자, 그런데 골프보다 더 싼 차를 타고 다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바로 스털링. 스털링은 사실 벤틀리,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도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약 2천만원짜리 스마트 포투라는 경차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이 차는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도 타고 김민재 선수도 나폴리에 있을 때 이 차를 탔었어요. 아마 유럽이 길도 좁고 주차 공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아예 차를 안 타고 다녀서 화제인 선수들도 있습니다. 바로 파리에서 뛰었던 카바니. 물론 카바니도 레인지로버 같은 고급차가 있긴 있어요. 근데 2018년에 우루과이 대표팀 소집이 있어서 우루과이로 갔는데 자기 고향에서 수도 몬테비데오로 이동을 하는데 차를 안 타고 일반 버스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손흥민 선수가 그냥 시내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 당시 카바니는 그냥 조용히 가면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팬분들하고 다 사진 찍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카바니가 사람이 괜찮더라고. 파리에 있을 때 휴고보스랑 화보 촬영을 했대요. 근데 카바니가 어떤 옷이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래서 담당자한테 모델명을 물어봤대요. 그래서 담당자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음에 들어서 그런다. 그러면 이거 드리겠다. 가져가셔라. 그랬는데 카바니가 안 받겠다고. 내 돈으로 사겠다고. 그래서 그 모델 그대로 적어가서 자기 돈으로 두 벌을 직접 샀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보인 선수가 그동안 한 명도 없었대요. 그냥 받아가지고 누가 자기 돈으로 사냐고. 운전면허. 자, 예전에 요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음바페의 차고 안에는 페라리, BMW, 캐딜락 이런 멋진 차들이 가득한데 음바페가 운전면허가 없어요. 너무 일찍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사님이 계시잖아요. 면허를 딸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리고 도르트문트의 레전드 마르코 로이스 있죠. 예전에 자동차 광고, 주유소 광고에도 출연을 했는데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벌금을 거의 10억 가까이를 냈대요. 근데 사실 면허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가지고 수년 동안 위조된 네덜란드 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로이스가 뭐라고 하냐?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저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운전면허를 제대로 다시 땄어요. 자, 그리고 소니랑 사이가 각별한 히샬리송도 카타르 월드컵 전에 운전면허가 없어서 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려고 런던에서 리버풀까지 갈 때 기차 타고 갔대요. 히샬리송이 기차 타니까 일반인 같고 되게 자유로운 기분이 느껴졌대요. 면허 시험이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어려웠다, 한번 떨어졌다 그랬는데 토트넘 훈련장에 스스로 운전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운전면허를 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레전설 왼쪽 풀백 조르디 알바 있죠? 면허를 좀 늦게 땄습니다. 31살. 그래서 팀 동료인 피케가 엄청 놀렸어요. 어떻게 놀렸냐? 한 TV 인터뷰에서 기자가 피케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르셀로나의 안수파티 선수 있죠? 아직 청소년이라 운전 못하잖아요. 훈련장에 어떻게 오나요? 그랬더니 피케가 안수파티요? 아빠가 데려다 줘요. 조르디 알바처럼요. 그리고 알바 말에 따르면 레알의 바란 선수도 자기 면허 없다고 놀렸대요. 엘클라시코 끝나고 알바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다들 라파엘 바란이 성인 군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경기 중에 나한테 요 지 같은 놈, 너 운전면허도 없지? 그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대 최고의 감독 중 하나인 펩 가르디올라. 펩은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잘 못한대요.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도 운전을 잘 못했고 맨체스터에 가서도 접촉 사고들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벤틀리, 벤츠, 랜드로버, 미니쿠퍼 이런 차들을 다 해먹었대요. 거기다가 사이드미러 긁히고 경유차인데 휘발유 넣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 계속 전술 생각해서 그런가? 그래도 운전할 땐 정신 바짝 차려야죠. 자,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건 토트넘의 메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트넘 이적하고 나서 토트넘 훈련장에 빨간 차를 타고 왔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빨간색은 토트넘의 라이벌 아스날의 상징 색깔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엔 소화기도 빨간색이 없어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요. 근데 빨간 차를 타고 와? 그래서 당시에 다니엘 레비 회장이 메디슨한테 직접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축구 선수와 자동차 관련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공격수들이 수비수나 골키퍼보다 차에 돈을 많이 쓴대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연봉을 또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에고가 강하고 개성이 강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아무튼 여러분 항상 안전 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